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질문을 주셨던 분이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일단 질문이 뭐였냐면 해븐 연막은 이제 A 사이트죠. A 사이트 해븐 연막은 집어넣어야 되냐 아니면 꺼내서 쳐야 되냐 요걸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옛날에 이 모든 것 시리즈를 만들 때 스플릿 편에서 제가 집어넣어서 쳐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 이제 다른 대부분의 맵 같은 경우는 집어넣어서 넣는 게 치는 게 보통 맞습니다. CT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치죠. 이제 이 집어넣는다의 의미를 좀 본질적으로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 집어넣는 이유는 결국 어떤 거냐면 상대가 나올 수 있는 각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막을 이런 식으로 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대는 저희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엘보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신경 쓰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중앙, 왼쪽, 오른쪽 전부 다 나올 수 있고, 방금 전처럼 좀 한쪽을 집어 넣어서 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방금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 더 좁은 입구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리하게 연막을 치는 게 이 연막을 집어넣는 거에 어떻게 보면 본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해븐은 어떠냐,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집어넣어서 많이 쳤어요. 근데 아마 최근 제 방송이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제 연막 치는 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쳐요. 연막 튀어나오게 깔면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집어넣어서 치는 게 이거보다 훨씬 이제 나올 수 있는 면적도 좁고 해서 더 좋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연막을 이 두 가지 모두 이제 치면서 경쟁전을 해본 결과 이게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좀 충격적인 결과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자, 제가 방금 쳤던 연막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깔았으니까 왼쪽 오른쪽 다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왼쪽으로 나가는 순간 떨어져요. 지금 제가 좀 살짝 잘못 친 건데, 이것도 보통 이렇게 천천히 나가지도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막을 제대로 쳤다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으로 나가는 순간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낙하하는 순간은 브레이킹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럼 거의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뭐 섬광을 쓰면서 나오는 게 아닌 이상. 그럼 상대한테 남은 선택지는 여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왼쪽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아까 제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집어넣어서 치면 생각보다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이게 진짜 해븐에서 나오는 애들이 진짜 많은데 거의 한 90% 확률로 나오거든요. 왼쪽으로 나오던 오른쪽으로 나오던 이거는 상대방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이제 꺼내서 연막을 치는 게 스플릿에서만큼은 훨씬 더 좋은 연막이라는 거죠. 저도 이거를 이제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언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는 게 좀 많이 늦었네요. 그러면 이제 리테이크를 하러 상대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이제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 근데 이건 이제 또 개인 이제 호불호인데, 설치를 하고 나서 저는 보통 해븐에 한 번 더 투자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런 식으로 치는 편이긴 해요. 이게 이제 큰 이유가 있지 않고, 이제 보통 이렇게 해븐에 연막을 치는 경우에는 해븐에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경우가 좀 크다 보니까 여기 숨어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집어넣어서 치는 게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제가 나중에 되면서는 이제 제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진입 시에는 무조건 해븐은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근데 튀어나오게 할 때 상대가 이쪽으로 이제 상대 입장에서 왼쪽이죠. 나올 때 바닥에 떨어지는 정도로 연막을 튀어나오게 깔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깐다 만약에 이러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상대가 나오는 순간 떨어질 수밖에 없게 이런 식으로 연막을 쳐주시면 상대가 이제 나오는 구역이 이제 한 군데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연막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미드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보면, 자, 이제 미드를 이제 작업을 하면 보통 벤트에 연막을 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벤트에 연막을 치는 건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컨택이라는 개념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봐봐요. 저희가 이렇게 미드 작업을 한다고 연막을 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연막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팀원들 그 상대 팀의 브리핑에 의해서 이제 만약에 A를 2명 보고 미드 하나, B 2명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이 A 램프에 있던 사람은 무조건 벤트로 이제 땡깁니다. 그리고 B에 있던 사람도 헤븐 도와주러 올라올 수 있죠. 그러면 원래였으면 저희 5명이 조용히 봤으면 하나 내진 둘이었는데 제가 연막을 침으로 인해서 3명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물론 벤트 연막을 치는 건 좋지만 상대방을 우리가 잡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우리가 들키고 난 이후에 연막을 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이 컨택도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연막을 치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컨택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무작정 이제 무지성으로 이렇게 연막을 치면 상대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더 쉽다라는 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좀 많이 실수하신 게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연막을 깔게 되면 이 A에 있던 사람은 거의 무조건 벤트로 여기 땡기게 돼 있습니다. 연막 때문에 나갈 타이밍을 재고 있어요, 보통. 그래서 보통은 세이지가 여기다 벽을 치고 저희가 이제 미드로 해서, 그러니까 헤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간 전략을 많이 하죠. 이제 메인이랑 같이 양동으로. 근데 여기다 벽을 안 쳤다. 그러면 나노 수험이든 아니면 제 소이탄이든 무조건 쓰고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우르르 들어가는데 뒤돌아 있기 때문에 상대가 이제 타이밍 발소리 듣고 나오면 한 2명씩 죽는 경우가 진짜 허다해요, 진짜로.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가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또 B사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이렇게 많이 치거든요. 이렇게 많이 치는 이유가 언제 하냐, 상대가 들어올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이제 연막을 이제 여기 헤븐이랑 CT에 치고 이제 들어오겠죠. 근데 이렇게 연막이 친 상태에서 제가 그냥 몸으로 나가면 상대한테 죽을 확률이 너무 높아요. 왜냐면 이제 상대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들어왔을 수도 있고, 백사, 그리고 여기 기둥 뒤, 그리고 메인, 이게 너무 많은 각에 한꺼번에 노출이 되고, 이제 로프를 타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점프해서 내리는 경우에는 브레이킹이 안 잡히기 때문에 이 또한 제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직면한단 말이죠. 근데 상대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가 들어온 직후였으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겠죠. 그래서 빨라봐야 뭐 상자 앞이나 이제 저 백사 쪽일 텐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세이지가 벽을 쳤다면 오히려 이쪽에 있을 확률은 더 적을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연막을 치게 되면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 어떠냐면 이게 안 보여요. 메인에서만 간신히 보이는데 이 메인에서 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안전하게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많이 씁니다. 이제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은 이 왼쪽으로 가면 상대방한테 이제 원웨이로 먼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려오신 다음에 안전하게 오른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도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뭐가 있냐면, 벤트를 갈 때는 이제 미드 작업을 할 때 벤트 연막을 많이 치잖아요. 꼭 이 연막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쓴다는 거 또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건 뭘까요? 이제 이거 연막의 의도가 상대한테 너희 미드로 나오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 한 군데를 가리고 벤트를 공략을 해야겠죠. 그래서 연막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도가 상대한테 읽힌다는 단점도 있어요. 이제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상대가 연막 이렇게 쳤어요. 그럼 뭐겠어요? A로 가겠다라는 얘기랑 거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B의 인원을 조금 두고 A로 땡길 확률이 높은 겁니다. 이 상황 판단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센스로 가는 부분이죠. 근데 물론 우리 팀이 이제 이걸 이용해서 기다릴 수도 있어요. 기다렸다가 여기를 뚫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심리전의 일종인 겁니다. 그래서 연막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연막 하나만으로도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A에서 상대방 스카이가 매를 쓰는 걸 알아서 여기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는데 한 5초에서 10초 뒤에 나오겠죠. 나오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여기다 연막을 깔아요. 우리 아무 소리도 안 내는데. 이건 뭐냐면, 보통 어떤 경우에 이런 식으로 상대가 많이 연막을 치냐면 상대가 비전진을 나왔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가
시작과 동시에 인포 스킬을 쓰거나 아니면 엔트리가 나온 거예요. 앞으로 나왔는데 여기까지도 상대가 안 보인다? 라고 얘기하면 A가 거의 확실시 되거든요. 미드 아니면 A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미드는 한 명 정도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A라는 게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여기 바로 연막이 깔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때요? 이 연막이 깔리는 순간 어떤 추측을 할 수 있냐면, 상대가 B에서 전진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 입장에서 A 백업이 훨씬 빨라지겠죠. 왜냐면 상대가 갖고 있는 땅이 어디까지인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1-4운영을 많이 합니다. 감시자가 반대로 가서 상대방 전진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알람봇이나 포탑 이런 걸로 스킬로 확인을 하죠. 확인을 해서 이제 그런 운영들이 뭐 킬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의 성향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전진을 많이 나오는 편인지, 아니면 뭐 사지단에서 좀 보수적으로 막는 편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저희가 그 다음 라운드에도 이런 전략들을 수정해 나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상대방 연막 하나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이걸 보자마자 이제 어느 정도 티어가 높은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들 B를 밀었네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이 연막을 보자마자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반대로 저희 엔트리 같은 애들이 먼저 여기를 밀 수 있겠죠. 밀고 없으면 제가 연막이니까 그냥 A를 배제하고 B 메인에 바로 연막을 쳐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치열한 수싸움이 오갑니다. 그래서 연막이 좀 어떻게 보면 다들 하기 싫어할 수도 있고 너무 쉬운 그런 요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연막을 하는 건 쉽지만 잘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연막을 하시는 모든 분들 이제 힘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